저는 오늘 선선을 떠나 투르판으로 향합니다. 선선에서 투르판까지는 차로 약 2시간 거리예요. 두위코 토요쿠 톨게이트를 통과합니다. 이제 투르판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도로 양옆으로 투르판의 명물인 포도밭이 보이네요. 이곳에선 이런 건물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포도를 건조하는 건조장입니다. 투르판의 포도는 당도가 높기로 유명합니다. 위구르어로 페인 땅, 분지란 뜻의 투르판 지역은 해수면보다 낮아요. 가장 낮은 곳은 해수면보다 154m나 낮다고 해요. 게다가 높은 산들로 주변이 에워싸인 사막 속 분지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더운 곳, 펄펄 끓는 가마솥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르판 시내 호텔에 도착했어요. 짐을 풀고 바로 호텔 앞에서 홀로 택시를 잡아타고 베제클리크 천불동으로 향했습니다. 저를 태워준 택시 운전사는 파란 눈동자의 위구르족입니다. 현재 투르판 인구의 70%는 위구르족이에요. 제 중국어 발음을 듣더니 부통화를 한다고 미소 짓네요. 달리는 택시 창밖으로 화옌산 화염산이 보입니다. 산 표면이 붉은색 암석으로 되어 있어서 화염에 쌓여 활활 타오르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화염산은 투르판 분지 중부에 위치해 있고 동서 길이 98km에 달해요. 여름 최고 기온이 50도에 육박하고 지표 온도가 80도에 달해 계란을 놓으면 삶아질 만큼 뜨겁습니다. 화염산은 그 유명한 소설 서유기의 무대의 한 곳입니다. 소설 속 삼장법사와 손오공 일행은 인도로 가는 길에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화염산을 마주쳤어요. 이 산을 넘어야만 서쪽으로 계속 갈 수 있는데 불길을 뚫고 갈 수 있는 방법은 파초선. 마녀인 나찰녀와 싸워 강한 바람이 나오는 부채 파초선을 얻어 화염산에 불을 끄고 무사히 스승 삼장법사를 인도로 모실 수 있었답니다. 택시는 화염산의 무토 계곡 안쪽으로 들어섰어요. 출발한 지 50여 분 만에 베제클리크 천불동에 도착했습니다. 입장료는 40위엔이었어요. 이곳은 사막 한가운데라 다시 택시를 잡는 건 불가능하니 택시 운전사에게 제가 석고를 보고 돌아올 때까지 주차장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위구르어로 아름답게 장식한 집이라는 뜻의 베제클리크 천불동은 6세기 고창왕국 때 조성되기 시작하여 당나라를 거쳐 13세기 원나라 때까지 조성됐어요. 석굴은 원래 80여 개였다고 하는데 현재는 50여 개가 남아있고 그 대부분은 문이 굽게 잠겨 있었어요. 오직 6개의 굴만 일반에 공개하고 있어요. 가장 처음 들어간 굴은 33호 굴로 원래는 굴 내부 전면이 벽화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훼손되어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뒷벽에 석가의 열반을 애도하는 벽화가 일부 남아 있었어요. 석가모니의 장례식에 참석한 각국에서 온 100명의 왕자들인데요. 이 중 관모를 쓴 한 인물은 신라에서 온 왕자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큰 눈을 한 미얀마인, 모자를 쓴 몽고인, 그리고 아랍인도 보입니다. 굴 밖으로 나오자 현악기 연주 소리가 들려요. 문이 굳게 닫힌 굴 앞에서 위구르족 노인이 전통악기인 라밥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들어간 20호 굴은 베제클리크가 절정에 달한 10세기 위구르 왕국 시기에 조성된 굴입니다. 석굴 중앙의 중당은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었어요. 역시나 벽화는 다 사라졌고요. 도난당한 벽화 사진을 액자에 담아 벽에 걸어두었는데 좀 처량해 보입니다. 중당 주위로 회랑이 둘러쳐 있는데 조명도 없고 완전 깜깜해서
핸드폰 플래시 불빛을 켜서 안으로 들어가 한 바퀴 돌아 반대쪽으로 나와봤어요. 역시나 벽화는 누군가에 의해 철저히 뜯겨져 나가고 흉측한 벽돌 벽만 보이네요. 원래는 좌우벽에 서원화가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서원화는 인도어로 프라니디라고 하는데요. 석가모니가 태어나기 전 전생에 당시 부처인 과거불에게 자신이 먼 훗날 부처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는 내용을 그린 그림입니다. 석가모니는 전생에 왕으로 또는 승려로 또는 상인으로 벽화에 등장합니다. 또한 위구르 왕과 왕비 귀족들이 부처에게 공양을 올리는 각종 공양도가 있었지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투르판에 온 독일 탐험대에 의해 모두 뜯겨져 독일 베를린 박물관으로 보내졌어요. 당시 탐험대장이었던 동양학자 르코크는 구호굴에 있던 서원도 전부를 잔인하게 칼과 톱으로 잘랐어요. 담아갈 상자의 사이즈에 맞춰 마치 두부를 썰듯 잘라낸 거 보이시죠? 그런데 더욱 기막힌 건 독일 탐험대가 가져간 서원도 벽화는 2차 세계대전 중 베를린 폭격으로 박물관이 불타는 바람에 지금은 실물조차 볼 수 없고 이렇게 사진으로만 존재합니다. 러시아 탐험대가 뜯어간 벽화는 현재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베제클리크에서 도난당한 유물들은 전 세계 30여 개 박물관에 흩어져 있어요. 이 사진은 일본의 오타니 탐험대가 수집한 유물을 낙타에 싣고 고비 사막을 건너는 모습입니다. 이 유물의 일부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에 기증되었고 현재는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요. 저는 이번 실크로드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한 후에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박물관에서 오타니가 가져간 베제클리크 벽화를 직접 보고 이렇게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림의 선과 색채는 여전히 살아있고 눈부셨습니다. 그 외에도 26, 27, 31, 39호글에도 들어갔지만 모두 석굴의 상태는 엉망이었고 불상은 파괴되고 벽화도 거의 훼손되어 온전한 모습을 가진 굴이 없었습니다. 오기 전부터 훼손 상태가 심하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약탈과 파괴의 현장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니 더욱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투르판 이어집니다.